여러분, 술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72세 정만성님은 평생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소주 서너 잔씩 드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고 혈압이 불안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머리도 자주 무겁고 아침마다 피로가 가시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당장 술을 끊으라고 했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이 삶의 즐거움이었던 정만성님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술을 계속 마시다가는 정말 건강이 무너질까? 정만성님은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았는데도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술을 즐기면서도 단 하나의 법칙을 철저히 지킨 것이었죠. 단 3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으며 아침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이현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술이 몸에 주는 부담이 젊을 때보다 훨씬 커집니다. 간은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은 점점 좁아지며 혈압은 쉽게 흔들립니다. 뇌는 작은 자극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음주 습관 하나가 간과 혈관과 뇌를 무너뜨리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술을 드실 때 건강이 걱정된 적 없으셨나요? 혹은 술을 줄이고 싶지만 친구나 가족 때문에 끊기 어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술을 끊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비밀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하루에 한 잔인가요? 일주일에 2~3번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평소 음주 횟수나 잔수를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느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서로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국내 권위 있는 연구기관과 건강 전문가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실천하실 수 있는 근거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10년 뒤에도 친구들과 모임에서 건강하게 웃으며 술잔을 나누는 모습. 건강 때문에 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면서 즐기는 삶을 이어가는 모습. 오늘 알려드릴 법칙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술 때문에 건강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서울에 사는 70세 김재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재식님은 평생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가지시던 분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소주 한두 병씩 드시곤 했죠. 젊을 때부터 워낙 술을 좋아하셨고 주량도 괜찮은 편이라 별 문제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68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한 게 오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밤에는 잠이 깊게 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꾸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돼서 아버지 이제 술 끊으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김재식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게 삶의 큰 즐거움인데 술을 안 마시면 어색하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마시기엔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가요? 술을 좋아하는데 나이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친구 모임 때문에 끊기 어려우신가요? 김재식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재식님이 우연히 제가 나온 한 건강 프로그램을 보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설명한 건강음주 3대 원칙이 김재식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술을 끊는 게 아니라 마시는 방식을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였죠. 김재식님은 그날부터 3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술을 마실 때마다 물 한 컵을 함께 마셨습니다. 둘째,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고 반드시 식사를 한 후에 천천히 마셨어요. 셋째, 주 3회 술자리를 주 1회로 줄이고 그 대신 친구들과 산책이나 차 마시는 모임을 늘렸습니다. 단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됐고 아침에 느끼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잠을 깊게 자게 되면서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재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끄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시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건강한 음주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끊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들이 뒤에 나옵니다. 작은 습관 변화 하나가 노후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술을 끊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떤 습관이 가장 중요한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음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다음날 회복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참여형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술 마실 때 주로 어떤 안주를 드시나요? 고기인가요? 생선인가요? 그리고 술 마신 다음날 어떻게 보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같은 지역 어르신들끼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경험이 노후 건강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술과 직접 연결된 위험 요소와 관리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60대 이후 술이 왜 더 위험한지 그 5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술을 마셔왔는데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어.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다음날이 훨씬 힘들고 회복도 느려지죠.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이에요. 술을 분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젊을 때는 간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해독 효소도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비교적 금방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세포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효소 활동도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영양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간 효소 활동이 40대의 6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젊을 때는 2시간이면 분해됐는데 60대 이후에는 3시간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같은 양인데 간이 받는 부담은 훨씬 크고 술이 몸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되는 거죠.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박명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명환님은 젊을 때 소주 한 병 정도는 가볍게 드시던 분이셨어요. 주변에서 주량 좋다는 소리도 자주 들으셨죠? 그런데 70세가 넘으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소주 서너 잔만 마셔도 다음날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온몸이 무겁고 머리도 맑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 효소 수치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는 간이 예전처럼 술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간은 2배로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명환님께 조언을 드렸습니다. 술을 마실 땐 반드시 식사와 함께 하시라고요. 공복에 마시면 간이 받는 부담이 2배 이상 커집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뒤에는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술 마신 다음날 피로가 예전보다 오래 가시나요? 젊을 때는 하루만 지나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이틀 사흘씩 끌리시나요? 그건 바로 간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빨리 처리할 수 없어요 라고요. 2번째 이유는 대사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모든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대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한국건강노화학회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60대 이후 알코올 분해 속도가 20대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절반입니다. 젊을 때 술 한 잔이 몸에서 빠지는데 2시간이 걸렸다면 60대 이후에는 4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오래 유지되는 거죠. 간도 힘들고 혈관도 힘들고 뇌도 힘들어집니다. 몸 전체가 술의 영향을 더 오래 받게 되는 겁니다. 68세 윤도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소주 서너 잔 마셔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두 잔만 마셔도 머리가 무겁고 다음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뭔가 몸이 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니 윤도현님의 기초 대사율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몸이 술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진 거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물을 충분히 마시시고 과일로 비타민을 보충하시라고요. 특히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이 대사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 날 피로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의 회복이 계속 늦어지고 그게 쌓이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술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같은 양인데 몸이 더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대사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천천히 마시고 적게 마셔야 한다고요. 세 번째 이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약물과의 상호작용 문제입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당약, 수면제, 관절약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약들과 술이 만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약해질 수 있거든요. 한국노년의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음주자 중에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의 40%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40%면 거의 절반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오상진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오상진님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약을 드시고 나서 친구들과 만나 소주 2잔을 드셨어요.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고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 분들이 놀라서 급히 응급실로 모셔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정상보다 훨씬 낮게 떨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혈압약과 술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혈압을 과도하게 낮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약을 드신 날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약을 드시는 날은 절대 음주하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 혈당약, 수면제,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물과 술의 상호작용은 나이가 들수록 훨씬 강해지고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약 드시고 나서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 잔도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알코올을 희석하고 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체내 알코올 농도가 낮게 유지돼요. 근육 속에 수분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희석되는 거죠.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을 마셔도 알코올 농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한국노화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5세 이후 근육량이 10년마다 평균 8%씩 감소한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10년에 8%면 20년이면 16%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육의 6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74세 김선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선호님은 체중계에 올라가면 늘 비슷한 숫자가 나왔어요. 70kg 전후. 체중은 그대로인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소주 서너 잔 마셔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한두 잔만 마셔도 취기가 확 오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체중은 그대로지만 근육량이 5년 전보다 12%나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근육은 줄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운 거죠. 그래서 체중은 비슷한데 술을 받아들이는 몸의 능력은 크게 떨어진 겁니다. 제가 김선호님께 조언을 드렸어요.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라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 있잖아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하기, 아령으로 팔 운동하기.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육을 유지하는 건 술 때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후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운동량이 줄면 술 마신 후 피로가 훨씬 오래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여러분, 요즘 술 한 잔에도 취기가 빠르게 오르시나요? 예전보다 훨씬 빨리 취하시나요? 그건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수면 질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이 안 와서 술을 한 잔 마신다.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술을 마시면 처음엔 잠이 쉽게 옵니다. 긴장이 풀리고 나른해지면서 금방 잠들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술이 숙면을 방해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수면건강학회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술을 마신 날의 수면 질이 마시지 않은 날보다 40%나 낮다고 해요. 특히 렘수면이라는 깊은 수면 단계가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렘수면은 뇌가 휴식을 취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술이 이걸 방해하는 거죠. 70세 정현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마신 날은 꼭 새벽 2, 3시에 깬다니까요. 처음엔 잘 잤다 싶은데 새벽에 눈이 떡 떠져요.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전혀 개운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안 잔 것만 못해요. 정연호님처럼 술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잠을 자긴 자는데 푹 잔 것 같지 않고 다음날 더 피곤한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술이 수면을 방해한 결과입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술은 취침 3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저녁 6시에 술을 마셨다면 최소한 9시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몸을 깨끗이 하고 긴장을 풀면 수면의 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술로 해결하려는 습관은 절대 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불면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술에 대한 의존성만 높이는 악순환이에요. 잠이 안 오시면 따뜻한 우유를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 술이 오히려 잠을 방해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술 마신 날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그건 정확한 직감입니다. 술은 잠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후 술이 왜 더 위험한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간 기능 저하, 대사 능력 감소, 약물과의 상호작용, 근육량 감소, 수면 질 저하. 이 5가지가 모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그렇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알았으니 이제는 구체적인 생활 속 술과 건강의 균형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술을 끊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60대 이후 술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니요. 술을 끊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원칙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하루 적정량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주량이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다. 젊을 때 소주 한 병씩 마셨으니까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적정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 이후 하루 적정량이 얼마일까요? 소주는 반잔에서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맥주는 한 잔, 와인도 한 잔 정도예요. 이 정도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이상을 마시면 간에 부담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건 괜찮잖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사실은 그 조금씩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 잔까지만 또는 오늘은 반 잔만 이런 식으로 생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해도 이 원칙만은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더 마시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 마시려고 적게 마시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도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까지 드시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공복에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흡수가 2배로 빨라집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술이 들어가면 위벽을 통해 바로 혈관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간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위장도 큰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한명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한명수님은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셨는데 골프 치고 나서 샤워하고 바로 소주를 한두 잔씩 드시곤 했습니다.
운동하고 나니까 속이 비어서 술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위험이 심해진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공복에 술을 자주 드신 게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속이 비어 있을수록 간 손상은 물론이고 위장 장애도 커집니다. 그래서 꼭 지키셔야 할 습관은 밥을 먹고 최소 30분 뒤에 술을 드시는 겁니다.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밥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위장이 보호되고 알코올 흡수도 천천히 일어나서 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알코올이 천천히 흡수돼서 몸이 훨씬 편안해져요. 여러분, 술을 마실 때 밥은 꼭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출출한데 술부터 마시고 안주를 먹으시나요? 순서를 바꿔보세요. 먼저 밥이나 안주를 먹고 그 다음에 술을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위장과 간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원칙, 물과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물은 알코올 농도를 낮춰서 간 부담을 줄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술만 마시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탈수 상태가 됩니다. 알코올이 수분을 빼앗아가거든요. 이게 바로 두통과 피로의 주된 원인이에요. 물을 함께 마시면 알코올이 희석되고 배출도 빨라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술 한 잔마다 물 한 컵을 마시는 겁니다. 소주 한 잔 드셨으면 물 한 컵, 맥주 한 잔 드셨으면 물 한 컵.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물까지 챙겨 마시려니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 하나만 들여도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2세 최동욱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최동욱님은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두 번 술자리를 가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온몸이 무거워서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술과 물을 함께 마시는 거요. 최동욱님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물을 함께 마시니까 술도 천천히 마시게 되고 다음날 두통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싶네요.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물잔도 함께 두고 계신가요? 혹시 술만 드시고 물은 생각도 안 하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술자리에 나가실 때 물을 꼭 주문하세요. 그리고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컵을 함께 드세요. 이 작은 습관이 간과 혈관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네 번째 원칙, 좋은 안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 때 어떤 안주를 먹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주는 단순히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간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안주가 좋을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채소, 수분이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 회복을 돕고 알코올 분해를 빠르게 해줘요. 반대로 어떤 안주가 나쁠까요? 짠 음식, 튀김, 가공식품은 간을 지치게 만들고 혈압까지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술자리에서 치킨이나 삼겹살, 짠 안주를 자주 드시는데 이런 음식들은 간에 추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안주는 이런 겁니다. 두부, 생선, 나물 반찬 같은 담백한 음식이요. 두부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알코올 분해를 돕습니다.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나물 반찬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아서 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69세 송기철님은 안주를 바꾸고 나서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셨다고 해요. 예전엔 치킨이나 족발 같은 걸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두부김치나 생선구이 위주로 먹으니까 속도 편하고 다음날도 훨씬 나아요. 같은 양을 마셔도 안주를 바꾸니까 몸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안주를 자주 드시나요? 고기 위주인가요? 튀김 위주인가요? 오늘부터라도 안주 선택을 바꿔보세요. 두부 한 모, 생선구이 한 접시, 나물 반찬 몇 가지. 이렇게 담백한 안주 위주로 드시면 같은 술을 마셔도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안주 선택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원칙, 다음날 회복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술을 마신 다음날 어떻게 보내느냐가 장기적인 건강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신 날만 조심하고 다음날은 그냥 넘기시는데요. 사실 다음날이 간이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간 손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다음날 회복 습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잔을 천천히 마시고 하루 종일 틈틈이 물을 드세요. 술 마신 다음 날은 몸이 탈수 상태라서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2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술 마신 다음 날은 피곤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데요. 그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알코올 배출을 빠르게 합니다. 집 근처를 20분만 천천히 걸어도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셋째, 일찍 자세요.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은 밤에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히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야식과 흡연이에요. 술 마신 다음 날 해장한다고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해로움을 2배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간이 회복하려면 쉬어야 하는데 기름진 음식과 담배는 간을 더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은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마세요. 75세 이준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물 많이 마시고 산책하고 일찍 자니까 확실히 피로가 덜하고 회복이 빨라요. 예전엔 며칠씩 끓었는데 이제는 하루만 지나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술 마신 다음 날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가요? 물을 충분히 마시시나요? 가벼운 운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건강한 노후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술을 끊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적정량 지키기, 공복에 마시지 않기, 물과 함께 마시기, 좋은 안주 선택하기, 다음날 회복 습관 만들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물과 함께 마셔볼까? 오늘은 안주를 두부로 바꿔볼까?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간과 혈관과 뇌를 지켜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에 술을 끊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 기억하시죠? 술은 무조건 나쁘다. 나이 들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한 올바른 관리법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술을 무턱대고 끊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4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째, 적정량을 지키는 것. 소주 반잔에서 1잔, 맥주 1잔, 와인 1잔이 하루 적정 수준이었죠. 둘째,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 공복에 마시면 간과 위장에 2배 이상의 부담을 줍니다. 셋째, 물과 함께 마시는 것. 술 한 잔마다 물 한 컵은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탈수를 막아주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넷째, 천천히 마시는 것. 급하게 마시면 간이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손상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어떻게 될까요? 간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이 정상화되며 다음날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술을 완전히 끊은 게 아닌데도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지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복에 술을 마시고 물 없이 마시고 과도한 양을 자주 마시면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간경화나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관이 약해져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위험도 높아지는 거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담스러워지고 건강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안정되고 혈압과 혈당도 관리가 잘 됩니다. 다음날 피로가 거의 없고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하루 컨디션이 달라져요. 무엇보다 술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년 뒤에도 건강하게 친구들과 웃으며 술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드리자면 술을 마실 때마다 물 한 컵을 함께 드세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한 컵이 간을 보호하고 탈수를 막고 다음날 두통을 예방하는 첫걸음이에요.
오늘부터 술자리에서 물잔을 함께 두시고 술 한 잔 드실 때마다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피로가 덜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훨씬 편해질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술을 드실 때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4가지 원칙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대구, 광주, 인천?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어요. 술자리는 주로 언제 가지시나요? 주말인가요? 평일인가요?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정보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뭔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간과 혈관과 뇌를 지키고 노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혜롭게 술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한 잔 습관이 내일의 10년을 지킵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